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윤남입니다. 네, 드디어 미국의 FSD 베타 11.3 11.3라고 해야 되나? 11.3 버전이 드디어 미국의 업데이트가 시작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물론 이게 굉장히 많은 일반 유저들에게까지 뿌려지고 있지는 않아요. 먼저 이제 여기 일하시는 분들 먼저 뿌려본 다음에 괜찮으면 이제 서서히 넓혀가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았는데, 저는 이 베타 11.3도 좀 이게 인플루이들이 좀 쓰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풀렸는데 서서히 이거 관련된 영상도 나오고 있고 어떤 게 업데이트 됐는지도 이런 릴리즈 노트도 나오고 해가지고 좀 먼저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여긴 당연히 뭐 나도 테슬라 앱이고 이거 뭐 영어로 블라블라블라 써있는데 이거보다 이걸 같이 켜놓으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시는데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네, 구글 이 번역 이용해가지고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핵심사항, 네, 핵심사항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고속도로에서 FSD 베타를 활성화했다. 그럼 고속도로에서는 FSD 베타가 아니었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FSD 베타라고 나와 있는 내용은 시티에서의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FSD 베타가 진행됐던 거, 네, 전부 다 시내 아닙니다. 시내를 벗어나서 고속도로 이런 곳으로 가게 되면은 이 FSD 베타가 풀리게 되고 기존의 NOA라고 불리는 고속도로 전용 스택으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아우아 하는 그런 자율주행 있잖아요. 미국에서 FSD 베타. 그거는 전부 다 시내 주행이고 이 고속도로에서는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이죠. 고속도로는 아무래도 이 속도 자체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얻는 데이터량도 방대해지고, 그리고 고속도로는 시티와 다르게 이렇게 방대해지는 이 자료를 전부 다 취합을 하는 것보다 다소 좀 선별적으로 취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전부 다 처리하면은 좀 버벅일 수도 있고 시스템 사양이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은 기존의 FSD 베타를 쓰시던 분도 기존에 그냥 노아, 우리가 쓰는 노아, 한국 코리아가 쓰는 FSD 노아랑 똑같은 거였냐? 프로그램상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내의 자율주행 FSD 베타와 통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릴리즈부터 보시면은 고속도로에서 FSD 베타를 활성화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전 및 계획 스택을 이제 하위에 통합을 했다. 4년 이상 된 레거시 고속도로 스택, 이게 바로 NOA죠. 레거시 고속도로 스택, 우리 한국에서 쓰고 있는 FSD, NOA는 어떤 것이냐 보면은 여러 단일 카메라 및 단일 프레임 네트워크. 그러니까 카메라가 지금 하드웨어 3.0 기준으로 8개가 달려있죠. 8개 카메라를 쫙 봐가지고 이거 하나 통합해가지고 뭔가 3D 하거나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여태 그런 게 적용이 되지 않았었어요. 이게 적용이 된 게 바로 이제 점유 네트워크라는 오큐펀시 네트워크인데, 그러니까 진짜 하나로 뭔가 3D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근데 그게 여태 적용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것이 고속도로에서도 적용이 됐다라는 거. 이렇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뭐 굳이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 싶은데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굉장히 많이 좀 봤다고 해요. 차선 의존, 그리고 각각의 카메라를 봤을 때 이 차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좀 봤었는데, 이제는 FSD 베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점유 네트워크를 운용하게 되면서 이제 차선에 대한 의존도를 확연히 좀 낮췄다고 하고, 그리고 복잡한 이런 사용장경 같은 거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 일반 유저들도 혹시 오토파일럿이 이런 싱글 스택화가 되게 되면은 이전은 FSD 베타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FSD 베타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네, 물론 이거를 해줄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냥 다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FSD 베타에 들어가고 있는 이 싱글 스택 프로그램하고 기존에 쓰는 오토파일럿하고 이렇게 뭔가 차별을 두는 게, 이렇게 두 개로 돌리는 걸 각각 업데이트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또 일론 머스크 생각은 다를 수도 있죠. 야, FSD를 결제를 해야 이 싱글 스택을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당신이 쓰고 있는 오토파일럿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FSD 사세요 여러분, 이러실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지하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또 이런 보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뭐 나오기 전까지는 뭐 예상해볼 수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도 뭐 FSD 쓰고 있지만 FSD 쓰지 않는 기본 오토파일럿 자체가 이렇게 싱글 스택가 되는 것도 저는 좀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의 경쟁력이 그냥 지금도 훌륭하지만 아재 그냥 넘사로 그냥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래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FSD
베타 11은 좀 많은 것들이 바뀌니까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 긴급 제동이 좀 더 확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 긴급 제동은 뭔가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제동하는 거겠죠, 딱 봐도. 근데 이런 상황, 예를 들어 차선을 빨간불일 때 그냥 지나가는 차량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보통의 주행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가고 있는데 가로질러서 우회전해서 막 우선권을 빼앗아가지고 막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도 전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자동 긴급 제동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뭔가 이 차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자동 긴급 제동이 적용이 됐나 싶기도 해요. 사실 그것도 좀 대단한데? 그것도 대단한데? 근데 이제는 뭔가 많은 예외 사항들도 처리할 수 있게 확장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무유체 순간 운동화 의존도, 이거 뭐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뭐 핵심이 이렇습니다. 차가 가다 보면 앞차들 뭐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뭐 빨간불 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반응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반응 속도가 500ms 향상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장거리 고속도로 차선 네트워크 추가하여 막힌 차선과 높은 공률에 조기 대응할 수 있다. 좀 더 멀리 보고 미리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NOA보다 확장되고 개선된 것이니까 멀리 본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좀 더 빨리 처리해야겠다는 건가? 보는 거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좀 빨리 처리하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30% 오류가 줄었다. 뭐 그리고 비반사, 비라든지 뭔가 빛에 대한 반사, 그리고 도로의 잔해, 막 공률, 막 올라가거나 내리막길 꺾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 18만 개의 비디오로부터 샘플링 해가지고 이 점유 네트워크를 좀 개선을 했다고 해요. 사람이 보더라도 뭔가 오르막길에 꺾이는 이런 것들은 뭔가 좀 못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고저차가 생기게 되면은 사람도 좀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컴퓨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감지를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내용이 아닐 수 없고,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뭐 저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개선된 차선 변경 이런 것들도 있는데, FSD 차선 변경할 때는 일단 고속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차선 위주, 그리고 각각의 카메라에 이 차가 감지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꺾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어설프게 꺾거나 아니면 화물차 보고 놀라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점유 네트워크 적용되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아 맞다, 차선 얘기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차선에 대해 덜 의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자율주행하다가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공사 구간이 있어요. 평일에 고속도로 운행하면은 꼭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자율주행 차량들은 차선만 쭉 따라가죠. 뭐 어디서 뭐 레벨 3 자율주행 할 때 이런 거는 또 고려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또 책임 안 지더라고 이 사람들. 네, 근데 그런 상황일 때 FSD 베타는 어떡하냐? 꼬깔콘이 뭔가 좌측으로 꺾여. 차선을 넘나드는데 근데 기존에는 이제 차선만 계속 추종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차선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이고 상호작용, 각각의 카메라를 각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걸 통합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8개의 카메라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말 3D화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차선에 대해서 덜 의존할 수도 있고, 그냥 그 자체 상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막 중요하긴 하지만 막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아무튼 간에 굉장히 좋아졌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도 적용이 될 만한 내용들은 이 오토파일럿 싱글 스택화 되면은 그 중에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제한을 걸어가지고 오토파일럿 직선만으로 가는 것, FSD 베타인데 직선만 가,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뭔가 개선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게 마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닌 게 일론 머스크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베타 11을 통해서 이 브로드하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월드와이드하게 뿌려질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이 FSD 베타에서 월드와이드하게 뿌려질 만한 내용이라고 하면 사실 오토파일럿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정말 좋아질 겁니다, 이거요. 오토파일럿. 그래서 이런 거는 저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체크해가지고 좋은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동영상 하나 공유드려야 되는데, 벌써 올라왔죠. FSD 베타 11.3 버전.
차선 보는 거 맞다, 비주얼라이징이 좀 바뀌었죠. 여기 보면은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FS 베타를 키면은 되게 얇은 선으로 갈 수 있는 이 경로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되게 좀 넓어졌죠. 뭔가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뭔가 빨간 선이 없어지고 도트도 생기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 도트 있지 않았나 싶은데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차선이 보이는데, 이게 괜히 그냥 넓어진 게 아니라 이 차폭 자체, 그러니까 이 도로에서 이 차가 어떻게 가는지 예상 경로까지, 차가 폭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표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만 보여주면은 뭔가 재미없으니까 지금 공유되고 있는 그 영상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베타 11 11.3 버전입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보시죠. 딱 봐도 뭔가 중국 당면 마냥 되게 좀 두꺼워 보이는데, 와, 이거 보세요. 교차로에서. 이거는 물론 시내 주행입니다만, 와, 여러분이 지금 하드웨어 3.0 이 센트리 모드나 이런 거 봤을 때 이 엄청나게 허접해 보이는 이 카메라 화질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냐 싶은데, 보세요. 가능합니다. 이 수많은 거 사람보다 많이 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교차로에서 차선까지 다 표기해준 거 보세요. 이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왜 하드웨어 3.0 가지고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사실 먼저 알았어요. 옛날에도 이랬거든. 보여주는 거는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좋아졌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1.3이라는 거를 인증을 시켜주고 계시죠. 아무튼 간에 굉장히 기대되는 내용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월드와이드하게 뿌려줄 수 있는 거, 오토파일럿이 싱글 스택화 돼가지고 뭔가 제한이 걸려서 풀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직선만 갈 수 있게 하는 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오토파일럿 안정성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인데, 이거는 앞으로 차를 사실 분들은 좀 기대를 하지만 지금 차가 있는 분들한테는 약간은 좀 뭔가 속이 쓰린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 4.0 해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영상을 좀 여러 번 다뤄드린 내용이 있죠. 네, 그 내용이 바로 좀 갈수록 이제 구체화가 돼가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모델 S, 모델 X에 먼저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근데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버드 아이뷰도 추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버드 아이뷰라고 하면은 저는 테슬라에서 말하는 버드 아이 뷰가 이건 줄 알았어요. 사실 이것도 버드 아이 뷰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버드 아이 뷰가 이런 거였구나 싶었는데, 이제 진정한 버드 아이 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가 봅니다. 진정한 버드 아이 뷰는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테슬라 오너가 아닌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다 예상하는 그런 사진, 그러니까 뭐 주차 360도 센서 같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이게 어려운 게 카메라가 여긴 달려있고 이쪽에는 없죠. 이쪽에는 뭐 초음파 센서, 레이더 센서, 레이더도 쓰지 않고 이제 초음파도 뭐 없애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대한 부분의 처리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먼로 아저씨도 분명히 이 정도의 사각지대가 생길 건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카메라를 한 이쯤 다는 거죠. 범퍼에 달거나. 근데 진짜 카메라를 범퍼에 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먼저 말씀드리는데 확정된 뉴스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루머라고 볼 수 있어요. 모델 SX를 최근에 받으신 분을 보니까 여기 뭔가 카메라가 달려있다. 그니까, 보니까 이거 하드웨어 4.0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 라이트에 카메라로 추정되는 부품들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카메라인지 아닌지는 오피셜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기존과는 다른 모양새죠. 게다가, 기존에 이제 테슬라가 카메라를 하드웨어 4.0 되면서 더 많이 넣겠다라는 내용이 이미 밝혀진 내용이고, 그리고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범퍼 부분에 카메라가 추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여기에다 넣을 생각을 했나? 와, 참 소름 돋기도 합니다. 참 디자인과 잘 어우러나죠. 그래서 하드웨어 4.0에 대해서 뭔가 이런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버드 아이 뷰를 좀 이렇게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이런 거를 보면 볼수록 뭐 일론 머스크는 이미 3.0 쓰던 분이 FSD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4.0으로 업데이트해줄 생각 없다, 레트로핏 없다, 3.0도 충분히 훌륭하다, 4.0은 그냥 그보다 좀 더 좋을 뿐이지,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미 레트로핏에 대한 가능성을 제로에 가깝게 했는데, 특히 카메라가 라이트 같이 들어간다 하면 진짜 거의 뭐 제로죠. 그냥 이 정도면 제로지.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와, 그러면은 이 하드웨어 4.0 보면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더 대단하지 않으세요? 저는 기존에 이 후져 보인다는 이 카메라 가지고도 이렇게 보여준다니까요, 여러분. 대단해요. 대단해요. 진짜 이
카메라에 대한 처리 성능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좀 새삼 좀 느끼게 되는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본 내용을 공유를 드렸는데 어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정임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